안녕하세요. 코인 날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98K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반등에 어떤 부분이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코인 시장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최근 영상을 통해서 알트코인 시즌이 아직 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많이 다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도 알트코인들이 아직 발목이 잡힌 이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강조하고 있는 트럼프와 멜라니아 코인 발행 이후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관리했던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의 세력들이 관망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빨리 돌아와야 된다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비트코인이 98K로 올라갈 때 코인베이스에서 일부 고래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움직임이 포착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트렌드가 바뀌었는지 이 추세가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코인베이스에서 비트코인을 관리하고 있던 세력들이 일부 매수로 포지션을 전환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비트코인이 잠깐 아주 살짝 반등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며칠 전부터 양수를 기록을 하고 있고, 이 부분 말씀드렸던 코인베이스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주체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와는 조금은 다른 차이가 있고요. 또 한 가지로 봐야 되는 게, 비트코인이 하락을 했을 때 고래들이 밑에서 받아가지고 그 싼 가격에 받은 다음에 그걸 움직이는 것과 비트코인의 가격을 끌어올리는 것들, 이 과정은 두 개가 굉장히 다른 부분입니다. 보시게 되면 하락을 했을 때 비트코인이 추가 하락을 하지 않게 밑에서 받는 것과 비트코인이 가격이 올라가게 시장가로 매수라는 거는 엄청나게 다른 행동이기 때문에, 영상에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도 잘 구분 지으셔가지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경우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가 올라간다라는 건 매수를, 그러니까 시장가로 매수라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코인베이스의 고래들이 관리하고 있는 이 고래들이 조금은 돌아왔다라는 것 또한 매수를 하는 고래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물 청산 맵상으로 봤을 때 96K와 98K 사이가 아주 강하게 이렇게 라인이 형성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98K를 넘었기 때문에 98.5K부터 99K까지 생긴 쇼 포지션이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될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추세로는 여기를 한번 찍으러 가는 모습을 좀 보이기 때문에 어떤 식의 이 추세가 이어질지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다만 96K의 또 롱 포지션이 많이 구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이 라인 어딘가에서는 계속해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 정도는 이해하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리가 사실은 뭔가 완전히 풀려가지고 이게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을 할 때 가장 큰 영향을 줬던 매크로 변수 아직 변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임에는 틀림이 없고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108을 넘은 채로 아직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관세 이슈,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우리가 알 수 없는 무언가 변수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조금은 조심스럽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제목에서 알트코인 시즌이 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최근 영상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라나 그레이스케일 신탁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더리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가장 중요한 유동성의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유동성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하면, 일단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민주당 행정부에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했던 전략 중에 하나가 0레포를 시장에 푼다. 그러면서 QT를 진행을 하지만 시장에 돈을 그대로 유지하게 만드는 유동성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이 0레포가 2월 중순이 되면 모두 고갈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중요하게 걸리는 변수 한 가지가 뭐냐? 부채 한도 상향 이슈가 있기 때문에 미국 재무부에서는 국채 발행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을 했습니다. 이미 부채 한도 상향이 닿았고, 이 부분은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논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뒤에 이야기가 더 이상 없지만, 이런 상황에서 돈을 풀기 위해서는 유일하게 남은 방법이 TGA 자금을 푼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유동성이 풀리는 TGA 자금 같은 경우는 조금 길게 놓고 보면은 코인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었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다 복합적으로 영래포 자금이 끝나고 부채 한도 상향 이슈 때문에 더 이상 국채를 발행을 할 수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TGA 자금을 써야 되는데
2월 중순 이후부터는 영래포 자금이 모두 고갈이 되기 때문에 TGA 자금을 쓸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놓였을 때 TGA 자금이 나오게 되고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 알트코인들도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알트코인에 불장이 오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조건이 필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심리가 개선이 돼야 된다는 점입니다. 심리가 개선이 되려면 그 무엇보다도 선행돼야 되는 건 비트코인이 조금 오랜 기간 동안 더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가격적으로 끌어올려줘야 사람들의 심리가 전환이 되고, 그러면서 알트코인에도 돈이 들어오게 되는 이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 기저에는 유동성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아직 이 유동성이 풀리지 않고 있고 애매한 위치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받고 있는 거고, 이 유동성이 풀리게 되면 비트코인 먼저 잘 가면서 랠리가 이어져야 사람들이 안전하게, 안전자산이 아니라 조금 더 리스크에 테이킹을 하게, 베팅을 하게 되고, 그랬을 때 알트코인 시즌이 온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잘 이해하고 있고 과거에도 늘 그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선행이 됐을 때 알트코인 시즌이 온다라는 걸 다시 한번 잘 챙겨야 되겠습니다. 선행해야 되는 조건들이 조금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 무엇보다도 선행해야 되는 건 유동성입니다. 유동성은 관세 이슈 뭐 등등등, 엔캐리 트레이드 이슈, 달러 인덱스, 10년물 국채금리, TGA 부채 한도 상향 이슈, 모든 것들이 애매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이 되지 않고 있고 위험 자산인 알트코인들이 가지 않고 있다라는 그 전제를 두고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안 좋은 이야기이긴 한데 2024년도 1월 달부터 있었던 일이, 비트코인에 있었던 일이 이더리움에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2024년도 1월 달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고 거래가 되면서 뜨겁게 랠리가 있었고 3월 달까지 좋은 모습을 보였고, 특히 비트코인보다도 알트코인이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트코인의 랠리가 있었고 그 뒤에 돈들이 알트코인이 매수가 되면서 정말 알트코인들이 좋은 모습이 있었는데, 이때 시카고 선물 거래소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 비트코인의 마켓 뉴트럴 전략을 통해서 이 프리미엄 갭을 헤지펀드들이 먹고 있는 일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발생했냐면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매수를 하고 시카고 선물 거래소에서 해칭을 통해서 숏 포지션을 구축을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펀딩 피를 먹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길어지면서 2024년도 4월부터 10월 달까지 굉장히 큰 조정장이 있었고, 이런 모습이 더 공고해졌었는데 알트코인, 특히 이더리움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가 나오고 나서 동일한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의 유입량이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왜 이더리움은 모두가 매수한다고 하고 트럼프 아들도 좋다고 하는데 오르지 못하냐라고 봤을 때, 이더리움 한정으로 나올 수 있는 결론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처음 나왔을 때 그 트랩에 빠졌다. 마켓 뉴트럴 전략을 헤지펀드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 차익을 먹어가고 있다라는 게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시카고 선물 거래소에서 이더리움의 숏 포지션이 역대 최고를 경신을 하고 있고요. 또 이더리움 현물 ETF, 현물은 이 헤지펀드들이 마찬가지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해칭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 안전자산으로, 그냥 마켓 뉴트럴 전략이라는 게 이더리움의 가격의 변동에 전혀 상관없이 숏 포지션에 나오는 펀딩 피를 통해서 돈을 버는 그런 전략인데, 그게 구축이 되면서 이 트랩에 갇혀버렸다. 이 트랩이 깨져야 비트코인도 이 트랩에 갇혀 있다가 이 트랩이 깨졌을 때 10만 불을 돌파하고 신고점을 경신한 것처럼 이 트랩이 깨졌을 때 이더리움의 장이 좋아질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됐을 때 이더리움을 필두로 한, 이더리움이 중요한 이유는 알트코인들의 대장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알트코인의 시즌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며칠에 걸쳐가지고 알트코인의 시즌이 언제 오는가에 대해서 정말 많이 다루고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막 시즌이 바로 왔으면 저도 좋겠는데 자료를 보면서 그리고 분석을 하면서 이게 녹록치 않고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 작업해야 되는 게 있구나라는 거를 점점 더 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모든 베이스, 저는 알트코인 시즌이 당연히 올 거고 와야만 하고, 이 코인 시장이 유지가 되려면 알트 시즌이 와야만 한다라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올 거라고 보는데, 이게 여기에 말씀드렸던 수많은 것들의 그 베이스가 되는 건 결국은 이 미국의 유동성이 공급이 돼야 되는 거고, 미국은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작업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포트폴리오의 알트코인의 비중이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알트코인의 퍼포먼스가 60일 동안 비트코인의 퍼포먼스를 넘는 코인은 딱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리플과 라이트코인 두 개를 제외하고는 모든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보다 성과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이 더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두 달 동안 정말 많이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게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만큼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유동성이 공급이 됐을 때 반등 또한 클 거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골짜기라는 게 있잖아요. 원래 하락이 깊으면 반등도 크다. 이런 것들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만큼 가벼워졌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위치에 포지션이 구축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또 간과하고 있는 이 애매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유동성적인 부분에서 이게 해결이 돼야 됩니다. 부채 한도 상향 이슈, 미국 정부가 셧다운 되냐 안 되냐, 이런 이야기들이 조만간 또 한번 시장의 이슈가 될 가능성이 커져가고 있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나타날 수 있구나라는 걸 조금은 미리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서 가지고 왔고요. 이 부채 한도 상향 이슈, 미리 연방정부의 셧다운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부채 한도 상향 이슈 때문에 이 영래포 자금이 떨어졌을 때 결국 TGA 자금을 쓸 수밖에 없고, TGA 자금이 쓰여지면 유동성이 공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선 좋은 모습을 보였었다. 그러니까 배드뉴스가 굿뉴스를 만드는 그런 현상이 부디 나왔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들이 다 이어져서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유동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코인 시장의 유동성은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테더 같은 경우는 미카 이후에 주춤하긴 한데, USDC, 미국의 의도를 아주 듬뿍 가지고 있는 이 USDC 같은 경우는 올타임 하이를 경신을 했습니다. 예전에 테더가 올타임 하이를 경신했을 때, 그때 장이 좋지 않아 가지고 다들 이제 되게 힘들 때였는데, 장이 좋지 않을 때 테더가 올타임 하이를 찍고 이 주입이 많이 됐을 때, 이거 조금 있으면 시장이 바뀔 가능성이 큰 아주 좋은 지표다라고 멤버십을 통해서 안내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우리가 힘드니까, 특히 알트코인들이, 여러분들께 전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시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 이후에서는 이 스테이블 코인들 많이 유입이 되고 있고, 그 부분도 이것도 결국 유동성입니다. 더 큰 유동성은 아직 애매하게 포지션을 가지고 있지만, 유동성이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다라는 점, 누군가는 본인들의 의도로 이 시장 안에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은 우리한테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알고 왔으면 좋겠고요. 시장이 많이 침체되어 있고 심리가 많이 얼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펀딩 레이트를 보게 되면은 이 펀딩 레이트가 거의 0%대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은펀비도 기록을 했었고, 이런 시기가 지나고 나면 투심이 돌아왔을 때 비트코인이 랠리가 있었다, 좋은 모습을 늘 보여줬었다라고 데이터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랠리는 알트코인한테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 부분들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게 빠르게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이게 2월달 안에 빠르게 일어나지 못하면 지표들이 하나둘씩, 특히 기술적인 지표들은 꺾여가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장이 하락장이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조정장으로 갈 수 있는 MACD나 여러 가지 지표들이 데드크로스가 조금씩 발생을 하고 있어요. 정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2월달 안에, 아직 2월이 중순입니다. 2월달 안에 좋은 모습으로 반등이 있어야 조금은 우리가 염려하는, 정말 많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 시기가 있죠. 어거지로 이때가 아니라 이제 4월부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시기가 있는데, 조정장이었죠. 굉장히 긴 조정장이었고, 물론 그 뒤에는 기회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보면 아시겠지만 조정은 길고 이 기회는 짧습니다. 여기서 고통을 받지 않으면 이 기회를 대부분 못 하세요. 대부분 다 올라와가지고 타가지고 고통을 받고 그 다음에 환희를 느끼는데,
만약에 장이 만약에 반등을 빨리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반등을 하지 못하면 조정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고 이 비트코인의 조정은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의 포트폴리오 많으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비트코인의 조정은 정말 힘들지 않은데 이 비트코인이 조정이 올 때 알트코인들이 정말 많이 힘들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빠르게 2월 달에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반등이 좀 일어나서 우리가 조금은 더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시기를 누군가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비트코인을 거래소 밖으로 빼어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그러니까 위로 올려서 사는 게 아니라 밑에서 받아가지고 그걸 본인의 포트폴리오로 담는 고래들은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고 FTX 터졌을 때 비트코인을 굉장히 많이 매집했던 것만큼 이번에 많은 비트코인을 밑에서 받아가지고 거래소 밖으로 나간 사람들이 보였기 때문에 누군가는 비트코인을 웃으면서 모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모으고 있다라는 게 바로 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밑에서 모으는 거기 때문에 그냥 시장가로 테이킹하는 거랑 밑에서 테이킹하는 거랑은 다른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근데 누군가는 잘 모아가고 있다, 의도대로. 이 시장이 조금은 빠르게 이분들의 의도가 2월 달에 반등을 하는 게 본인들의 의도여가지고 시장이 전환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그리고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